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세법 특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계산 문제를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 그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입니다. 그런데요 계산 문제는요 제가 시험 우리가 다른 시간에 다 다루었던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계산 문제만 제가 따로 빼가지고 아예 나는 계산 문제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산 문제는 이걸 버린다고 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거 전혀 아니죠. 시험에 당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계산 문제를 나는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요거는요, 말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말 문제를 계산 문제 형식으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말 문제를 복습한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세 표준인데요. 2023년도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몇 명이나 이 문제를 풀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이 문제요 숙달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계산 문제는 독특하게도 숙달이 되면요 자기 나름의 계산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고 연습이 좀 되면요 아주 쉬운 문제들이에요. 네, 쉬운 문제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잡고 가겠습니다. 일단은요 문제 크기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겁이 납니다. 이럴 때는 제일 먼저 무엇을 묻고 있는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묻고 있습니다. 자, 과세 표준을 묻고 있다. 이 말은 그 밑에 나오는 장특공제, 기본공제 여기까지 가라, 여기까지 계산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 봐야 될 거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조건 고가주택이 나올 거거든요. 양도가액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대부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12억 비과세를 발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어쨌든 주택이니까 그 다음에 등기되었는가 찾아야 되죠. 등기되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등기가 되면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할 수가 있다. 잠깐만요. 지금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미등기 자산을 팔았다.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250만 원 빼는 거 이거 안 되죠. 반드시 등기 자산만 장특공제, 기본공제 적용 가능하죠. 따라서 등기된 이 말을 보고 즉시 우리는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되겠구나. 그럼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유, 그렇죠? 3년 이상 보유했습니까? 보유기간, 거주기간 각각 5년이다. 3년 이상 보유했네요. 그러면은 장특공제를 적용하는데 몇 %였지? 그 표가 있잖아요. 그럼 표를 암기를 해야 되나? 아닙니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출제위원이 여기 친절하게 적어줬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각각 20%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왜 이게 무슨 말이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왜 이렇게 적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 문제는 풀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걸 모르면요 풀 수가 없어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장특공제를 보유와 거주로 구분한다. 그죠? 그래서 보유 20%, 거주 20%, 합쳐서 40%를 적용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뜻을 알아야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장특공제는 40%, 등기자산이니까 기본공제 250만 원 빼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그 틀을 정해놓고 이제 양도가액, 취득가액부터 쫙 계산하면 끝나는 거죠. 자, 실지거래가액이 있네요. 양도,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양도 차익은 아주 쉽게 줬습니다. 이건 환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25억에서 19억 5천을 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 필요 경비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거요.
요거 계산해 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경비, 자, 양도비 및 자본적 지출액이 5천만 원 있잖아요. 자, 이것도 5천만 원 필요경비 마이너스 해야죠. 그래서 25억 마이너스 19억 5천 마이너스 5천 하면 양도 차익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 프로세스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제일 먼저 1주택이냐 이걸 봐야 되죠. 1주택 2조 지금 그러면은 환산 취득을 구하는 문제냐? 아니죠. 환산 취득가액은 필요 없는 거죠. 실질 거래가액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고가주택 비과세 발라내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걸 잘해야죠. 그 다음에 장특공제는 4%씩 보유, 거주 4%씩 적용하는구나. 주택이 아니면은 상가 토지로 가는데 이때도 환산 문제를 조심해야 되고요. 장특공제는 1년에 2%씩 간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1세대 2주택 고가주택 과세 표준 문제는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산 취득가액까지 구하는 문제는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사이즈가 너무 커져 버려요.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자, 그럼 봅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빼는데 지금 실지 거래가액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가면 되죠. 근데 실지 거래가액이 없다 그러면 사감 환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실지 거래가액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했느냐? 아까 5년 이상 보유했다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시면요. 문제를 보면요. 자, 보유기간, 거주기간이 5년이잖아요. 따라서 3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장특공제 가능하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공제 등기된 자산이었죠? 250만 원 받으면 된다. 요게 전체 틀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앞글자를 이렇게 적어 놓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표를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착착착 대입해야 이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양도가액이 25억, 취득가액이 19억 5천, 필요경비 5천, 양도차익은 500, 우리는 100만 단위로 쓰는 훈련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만, 1000만, 억, 5억이죠. 그러면은 이 5억을 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비과세 12억 발라내는 작업을 지금부터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사실은 이렇죠. 일단은 기본 개념이요. 우리가 25억에 팔았죠. 그런데 12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요. 고가주택도 12억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럼 우리는 전체 25억 중에서 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분모를 25억, 양도가액 25억, 그 다음에 25억 마이너스 12억 하면 13억. 과세되는 13억이 전체 양도가액 25억 중에서 몇 퍼센트냐? 그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5억, 양도 차익 5억 곱하기 25억분의 25억 마이너스 12억 하면요. 양도 차익이 2억 6천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비과세 비율을 발라낸 그런 금액이죠. 2억 6천. 자, 그래서 2억 6천 나왔죠. 그럼 장특공제는 보유 20%, 거주 20% 합쳐서 40%. 그럼 1억 400. 그러면 2억 6천에서 1억 400 빼면요. 어떻게 됩니까? 1억 5,600. 이게 양도소득금액.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숙달 되면요. 자, 2억 6천에서 1억 400을 뺀다 이 말은 40%만큼을 공제를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공제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60%만큼을 과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거죠. 2억 6천 곱하기 60% 과세되는 비율, 그죠? 아니 그 장특공제를 뺀 비율이죠. 그러면은 1억 5,600 똑같잖아요. 숙달되면 이렇게 갈 겁니다. 숙달되면은. 그런데 지금은 그대로 가는 순서, 그대로 가는 게 좋죠. 자, 기본공제 250만 원 빼죠. 그럼 156 마이너스 2.5.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험 용지를 적게 차지하면서 적을 수 있죠. 그러면 답은 1억 5,3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장특공제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다. 그죠? 그래서 장특공제는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 세 가지만 가능하고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냐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한다 그죠? 1세대 1주택은 바로 고가주택이다. 양도가액 10억 초과하는 고가주택. 그러면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잖아요. 1주택자는. 그런데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요. 얘도 비과세인데 12억까지만 비과세해주고 12억을 넘어가는 금액만큼은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아까 12억 발라내는 그 귀찮은 작업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요거 조정 대상 지역은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우리 문제도 시험 문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조건 3년 이상 보유해야 장특공제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미등기 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장특공제 적용 안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예, 기본공제 250만 원도 안 된다. 예. 근데 시험 문제에서 말이죠. 미등기 자산을 시험 문제에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실무를 하더라도 등기 자산이 거의 대부분이지 미등기 자산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미등기 자산이 만약 시험 문제 나와버렸다. 그럼 장특공제도 할 필요 없어. 기본공제도 할 필요 없어. 양도 차익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거든요. 문제는 아주 심플해지는데 미등기 자산을 내면요. 이게 장특공제가 되나? 안 되나? 헷갈리거든요. 따라서 그런 좀 지저분한 문제는 출제를 하지 말자. 예, 그렇게까지 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등기 자산만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 1과 표 2로 나뉘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데 시험 문제는 5년이 나왔잖아요. 따라서 20%, 보유 20, 거주 20%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암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암기하지 말자. 시험 문제에서 주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자는 겁니다. 주택 1세대 주택 고가주택은요. 표 1을 적용하는데 보유와 거주로 구분해서 각각 4%씩 1년에 4%씩 적용한다. 최대 10년이고 최대 40%가 된다. 보유 40, 거주 40 합쳐서 80%가 최대구나.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되고요. 나머지 상가라든가 토지가 나오면요. 이건 표 1을 적용하는데 1년에 2%, 최대 15년, 최대 30%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요. 이건 알아야 됩니다. 최대 10년, 최대 40% 요거요. 그럼 최대 40%니까 80% 되죠. 아니면 요건 30%. 그 정도까지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문제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1주택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고가주택 발라내기 이거 특히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 문제는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이 틀 그대로 나온 문제만 풀 수 있습니다. 응용을 해가지고 조금 변형을 시키면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제 경험담인데요. 저도 이제 세무사 시험을 이제 합격을 했지만은 이게 2차 시험 가면요. 이게 필기 시험입니다.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 아니고. 그런데요. 평소에 마르고 닳도록 공부를 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한 기본은 15번 이상은 풉니다. 예, 시간을 재 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는데 그때 기출 문제를 딱 보면요.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아주 조금. 그런데 이게 실전에서는요. 하나도 못 풀었습니다. 빵점입니다. 양도소득세는요. 빵점 받았어요. 그 정도로 이게 실전에서는 조금만 이게 바뀌어도 문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차분하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이게 그렇게 안 풀립니다. 시험장에서는 시간은 촉박하죠. 긴장되죠. 당황하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정해진 패턴대로 문제가 그대로 나온 것만 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자신 있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